그리고 대부분 추출이나 이런 바 환경을 보면은 거의 또 라마르 좋고 플러스 메저 로버라는 그라인더, 칼날이 커가지고 발열 문제가 좀 적은 그라인더들 많이 쓰고요. 장비 자체도 확실히 회전율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 추출하는 모습 봐도 도징컵이라든지 무게 재는 것까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색감을 뭘 쓰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설명도 간간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스타벅스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강배전 원두에서 뚫고 나오는 커피향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더현대서울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백화점 입점 카페에 대한 것도 좀 알려드리면서, 저는 더현대서울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거든요.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빠르게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카페에서 어떤 색감을 사용하고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요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품을 많이 쓰고 아니면 전체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갖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화점 입점 카페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명한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음식점이 됐든 의류 브랜드가 됐든 또 카페도 너무 많아졌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방문객의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유명한 브랜드가 그곳에 모여 있으면은 방문객은 수천 명씩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천 명의 방문을 이끌어내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그 입점하는 카페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 당연히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이 첫 번째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수익적인 측면을 과연 괜찮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여기에 입점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 수익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웬만해서 백화점 이런 데 입점하는 게 수수료가 대략 25%라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봤을 때 매출 100% 중에서 40%가 재료비, 뭐 20%, 30%가량이 거의 인건비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수수료로 25%를 낸다. 또 나머지 세금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과연 이게 수익성이 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생각을 하시겠죠.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이거를 몇 년 안에 상환을 좀 할 건지, 감가상각을 어떻게 넣을 건지를 생각을 할 텐데, 보통 백화점 계약을 5년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장사를 뭐 풀로 다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5년이 사실상 좀 길잖아요. 어떤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나 컨셉이 바뀔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받고서 판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권리금을 못 받고 거의 다 그냥 털고서 나간다고 합니다. 여튼 백화점 입점이 이렇게 좀 빡센 감은 있는데, 백화점에서 일한다 하면은 당연히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님, 오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원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잠깐의 광고 타임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 잠깐 단기 알바 뽑는 거는 크몬과 순,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순이라는 이 어플은 단기 알바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알바생들 분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날 며칠 시급 얼마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또 올리고, 그러면 그 단기 알바를 부담 없이 매칭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플 들어가 보시면은 단기 알바 올라오는 거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고,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크몽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사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크몽이라는 곳은 이런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이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도 저희 매장 로스팅실 사진을 크몽에 다가 사진을 찍어주실 분을 찾아서 전문 작가분이 오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가격이랑 내용들이, 프로세스 전부 다 잘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 작업을 비롯해서 마케팅 대행 이런 것도 크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백화점 입점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당연히 장점이라면은 이 브랜드 홍보가 있을 테고, 근데 단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수익성을 가져다 줄까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룰을 백화점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가 당연히 백화점에서 제시하는 시간에 해야 되겠죠. 한참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는 시간에 인테리어 공사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비롯해서 내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룰은 웬만하면 백화점에 맞추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은 5년의 계약이라는 그 종속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나온 만큼 더현대서울의 카페도 몇 군데
같이 보시죠. 그리고 더 현대 서울은 F&B, 푸드 앤 비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다른 백화점들, 현대백화점에 비해서 여기 더 현대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요즘 푸드랑 비버리지 이런 식음료 문화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홍대 합정 쪽에서 5호점까지 열었나요? 네, 테일러 커피라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만 하겠습니다. 디카페인 아이스아메 한 잔만 할게요. 여기 보면은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모델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봐도 너무 이 대리석이 많이 쓰인 것 같지 않나요? 이 인테리어 비용을 쏟아부어가지고 계약 기간 내에 감가상각이라든지 권리금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까? 근데 여기 테일러 커피도 워낙에 맛있어가지고 와서 저도 더 현대 서울 왔다 하면은 테일러 커피는 항상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 대학생 때 진짜 여기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때 구인을 할 당시에 테일러 커피는 남성 바리스타만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테일러 커피 가면은 항상 잘생긴 남자 바리스타들이 딱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앉는 자리도 전부 다 이런 대리석 소재로 해서 차가운 느낌은 있지만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이 카페 자리가 조금 눈에 띄었었거든요. 자리가 뭐 그렇게까지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서울 여의도예요. 그리고 요즘 카공족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가 더 현대 서울이지만 편한 자리들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노트북 켜고 엄청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카페가 그렇게 편한 자리로 깔렸다면은 어떻게 보면 매출에 큰 지장이 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석이 이렇게끔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순환이 좀 도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다른 곳 한번 좌석이 편하다는 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저쪽만 보시더라도 의자와 좀 넓은 테이블로 앉을 수 있잖아요. 예, 저쪽 부분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고 노트북 작업하고 꽤 체류 시간이 긴 타입의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카멜 커피거든요. 뭐 낙타, 뜻, 크림 올라간 시그니처 메뉴로 많이 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카페를 보면은 좌석을 보면 뭐 그리 엄청나게 편한 좌석은 아니죠. 브랜드 이미지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색감, 로고를 많이 활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추출이나 이런 바 환경을 보면은 거의 또 라마르조코 플러스 메저 로버라는 그라인더, 칼날이 커가지고 발열 문제가 좀 적은 그라인더들 많이 쓰고요. 장비 자체도 확실히 회전율을 버틸 수 있는 장비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추출 자체로만 봤을 때. 그리고 직원들 추출하는 모습 봐도 도징컵이라든지 무게 재는 것까지 다 빠르게 하네요. 이제 한층 내려갈 겁니다. 제가 좀 트렌드나 이런 것도 본다 그랬잖아요.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색감을 뭘 쓰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설명도 간간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스타벅스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강배전 원두에서 뚫고 나오는 커피향 있잖아요. 일단 요즘 트렌드라는 거는 색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블랙이나 화이트, 단색 계열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면은 요즘은 손님들을 초개인화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초개인화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그냥 30대 직장인 여성 이런 말만 했다면은 요즘에 와서의 트렌드는 34세 IT 계열에서 종사하는 10평짜리 집에서 자취하는 여자를 위한 아이템, 이런 식으로 상품을 굉장히 초개인화하는 시대입니다. 색감도 다양하고 누구를 위한 상품인지 다양해졌다는 거를 함께 좀 보면 됩니다. 페르소나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고객 페르소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을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집에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다양한 그런 페르소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취향을 여기서 상세하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던 나의 취향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아무래도 체험형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와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와서 사진을 찍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쪽도 보면은 샐러드 집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하는 집인지 그냥 확 보여주는 거. 저희 매장에서도 그냥 원두 납품을 한다든지 커피 교육한다든지 이런 거 유튜브 한다는 거 싹 빼고 원두를 만듭니다 라고만 적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나가다가 뭐 하는 집이지? 샐러드 라는 게 확 꽂히잖아요. 이런 방식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에 사용된 이런 질감 있잖아요. 겉에 이제 폼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까슬까슬한 질감 자체를 만들어낸 건데 저희 매장도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질감의 좀 단점이라면 좀 기대한 거나 이러면은 옷이 뜯길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포토존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일단 손님들의 발걸음이 살짝 멈춰요. 그 다음에 그거 체험해 볼 수 있으면은 더 좋고,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소비자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거, 발걸음을 멈추는 거에서 일단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여기는 스피커 샵이거든요. 원래 레코드나 이런 게 그렇게 현 시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좀 과거 시대의 것처럼 있는데 이 상품들만 봐도 현 시대 레코드 같지 않나요? 근데 얘네가 가격이 10만 원도 안 합니다. 이런 거 하나만 카페 소품으로 있어도, 그리고 만약에 내 카페 브랜드 색깔이 빨강이라든지 초록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컬러가 있으면 얘네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와인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아까 되게 초개인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와인도 어떻게 보면은 30 몇 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좋아할 만한 와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런 초개인화를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커피나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원두 로스팅 파트로 좀 생각을 돌려보면은 어떤 업체는 또 그렇게 해요. 만약에 내가 브라질 원두와 콜롬비아 로스팅 배전도를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대로 로스팅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개인화를 로스팅에 접목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로스팅을 그 개인을 하나하나 돌려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거, 업체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노동,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업체고 어떠한 수익성을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내가 프로세스를 잡는 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뭐 와인을 판다 그래도 그 초개인화를 추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은 그건 오히려 거기서 생산성보다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는 그릇이나 컵, 소품들 볼 수 있는 코너거든요. 여기서 저는 볼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카페 처음에 오픈할 때 머그컵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 어디서 살까 고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백화점 10층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그릇 코너 같은 데 오면은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잔도 좀 볼까요? 이런 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확실히 컬러가 되게 다양해졌죠. 그리고 이쪽에만 봐도 되게 이색적인 컵이 많잖아요. 일반적인 현대백화점 가서 많이 볼 수 없는 형태의 그릇들이 되게 많아요. 더현대서울에 저는 와서 이런 잔도 있구나, 이런 에스프레소 잔도 있구나, 특이한 게 이렇게 있네,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사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게 이색적인 소품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이렇게 오면은 인스타 감성 카페에서 많이 보이던 저런 조명들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상품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사진을 찍어놔요. 그 다음에 진짜 사고 싶어지면은 인터넷에서 따로 구매를 하면은 조금 더 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백화점에서는 어쨌든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이런 다른 혜택들이 있지만, 인터넷에선 유통 과정을 조금 줄임으로써 가격이 좀 더 싼 게 꽤 있으니까. 제가 아까 트렌드에 요즘 개인 맞춤, 그거 생각나서 여기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구두를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구두를 신고 항상 이게 바 일하고 어디 거래처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구두 깔창, 그 밑창이 다 해졌었어요. 마침 여기를 찾게 됐는데 깔창 전문 브랜드예요. 시다스라는 곳인데 깔창만 전문으로 발 유형에 따라서 맞춰주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구두 혹시 요 밑창 좀 살 수 있어요? 이러고 왔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저 기계에 올라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제 발의 무게중심이라든지 아치의 각도, 이런 게 수치로 다 나와요, 기계에서. 그러고서 그걸 바탕으로 저한테 어울리는 구두 밑창을 딱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밑창 하나가 그때 살 때 7만원, 8만원 했는데 저 그냥 바로 샀거든요. 신어보니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내 발에. 그래서 지금도 구두에 잘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 맞춤, 그리고 경험을 하니까 진짜 그냥 바로 지갑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근데 저는 특히나 건축가는 아닙니다. 그냥 더현대서울을 오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백화점 뜻 아십니까? 100가지 잡화점을 판매하는 상점? 뭐 이런 느낌이라서 백화점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보통 근데 백화점 이렇게 오면은 뭐 시계가 안 보이게끔, 그리고 내부가 좀 막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에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더현대서울은 개방감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층에 있으면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다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도 좀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이런 게 좀 쇼핑할 맛이 나는 게 아닐까. 여기는 더현대 서울 맨 위층이거든요. 맨 위층을 되게 특별하게 지어놨어요. 층고가 말도 안 되게 높고 항상 2층은 뭔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전시회 같은 것도 열리고 있고 여기는 되게 뻥 뚫리고 식물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키보다 한참 높은 식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자동차라든지 도로 이런 삭막한 도시의 요소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저는 오면은 이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분위기에 블루보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자리를 잡았나 하는데 저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고 뭐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월세라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커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더현대 서울 뭐 카페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러 같이 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현대 서울에 이 카페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따로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어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